그럼 우리 지금부터 다음 몇 페이지? 07 여러가지 방정식 9페이지 하단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연립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요 문제 보니까 요 녀석은 a, x, y 미지수가 3개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a는 상수 취급을 해야 됩니다. 즉 얘는 뭐다? 2원 1차 연립 방정식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3x 플러스 y는 1, x 마이너스 6y는 7 이런 문제 있죠? 걔하고 똑같은 급의 문제인데 숫자 상수가 아닌 문자 상수가 나와 있는 상태. 자, 문자 상수가 나와 있으면 우린 이미 경험이 있죠. 어떤 경험? 막 부정 나오고 불룩 나오고 했던 경험이 있죠? 예, 그런 녀석들이 나오겠네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식을 x에 관해서 y에 관해서 풀기 위해서 물론 가간법, 대입법, 등치법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솔루션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우리가 아주 노멀하게 사용하는 가간법을 이용해서 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ax 플러스 y는 1, x 플러스 ay는 1이다 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자, 두 식 중에 문자 누구 없앨래? x 없앨래? y 없앨래? 아무거나? 누구? x 없애볼까요? 자, x 없애려면요, 요 두 번째 식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겠습니까? a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ax 플러스 a의 제곱 y는 a라는 식 만들고 두 식을 빼버립니다. 자, 빼면 얘 사라지면서요, 요 식은 1-a의 제곱 y는 1-a라는 요런 식이 나오네요. 이거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 AX는 빗꼴이지. 자, 이런 꼴 나오면 선생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야, 그냥 푸는 거야. 자, 왠지 1-a의 제곱을 어떻게 써주고 싶다? 1-a, 1 플러스 a 이렇게 써주고 싶죠. 자, 요 녀석 계산하면 결국 y는 1 플러스 a분의 1이 나올 텐데 요렇게 써주기 위해서는 뭐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러므로 a는 뭐가 돼선 안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선 아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라고 씁니까? a가 1인 경우 볼 거예요. 자, a가 1이면 y는 0분의 0꼴 나오지. 우리 이럴 때 뭐라고 부릅니까? y는 부정. 요렇게 부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 y는요 0분의 2 이렇게 나와요. 이때 우리 y는 뭐라고 부릅니까? 불능이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두 번째 ax 플러스 y는 1에다가 요번에는요 선생님이요 x 플러스 ay는 1이라는 식에서 y를 없애기 위해서 바로 윗식에 곱하기 a를 할 거예요. 그러면 a의 제곱 x 플러스 ay는 a가 돼서 두 식을 빼면 1-a의 제곱 x는 뭐 나오겠습니까? 1-a라는 식이 나오지. 그래서 봤더니 구조적으로 얘하고 어떤 상태? 똑같은 상태지. 그러면 풀이도 어떻게 풀린다? 똑같이 풀린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풀리겠네. y가 1 플러스 a분의 1일 때 x는 몇이 될 거다? 똑같이 1 플러스 a분의 1이 될 거고 y가 부정이 될 때 x는 뭐가 된다? 부정이 될 거고 y가 불능이 될 때 x는 뭐가 된다? 불능이 된다. 왜? 똑같은 상태니까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가간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공식 한번 이용해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부분은요 그냥 냅둘 거예요. 자, 보자. ax 플러스 y는 1과 x 플러스 ay는 1이라고 나왔어요. 자, x 구해보겠습니다. 얘는 a, 1, a. 그리고 분자에는요 x 없다고 치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니까 1, 1a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얘 계산하면 뭐가 된다? a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a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서 나머지는 이하 동문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y도 똑같습니다. 자, 똑같이 a, 1, 1, a y 없다고 치고 앞에서 뒤로 가니까 a, 1, 1, 1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곱하면 a의 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면 a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와서 사실 여기에 있는 요 녀석과 같은 구조다 다른 구조다 같은 구조 나오고 있어요. 나머지는 이하동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간법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공식으로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 되셨습니까? 네. 공주왕 일찍 와야 돼요. 네. 자, 요 부분은 보고하세요. 그러면 우리 이제 개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원 1차 방정식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뭘 배울 거다? 3원 1차 연립 방정식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원 1차 연립 방정식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요게 기본적인 가장 노멀한 일반 유형이고 얘 말고 한 가지 유형이 더 있어요. 무슨 유형이냐면 변변 더해 유형 되겠습니다. 변변 더해라는 요런 유형이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유형은 와 선생님 언제 앞에 유형, 언제 변변 더해 유형을 씁니까? 라고 한다면요. 얘는요 식을 관찰했을 때 그 식 사이에 어떠한 규칙성도 보이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면 변변 더해는 어떤 경우가 되겠다? 규칙성이 느껴지는 경우에 우리는 변변 더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3원 1차 연립방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런 유형이에요. 미지수 몇 개? 3개. 그래서 3원. 최고차는 1차. 식 몇 개? 3개. 미지수 3개, 식 3개 연립방정식인데 3원 1차 연립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식과 식 사이에 어떤 특정한 공통된 규칙성이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지죠. 자, 이와 같이 느껴지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푸냐? 3원 1차, 2원 1차, 1원 1차 이런 방식으로 풀어요. 무슨 얘기냐? 미지수를 계속 하나씩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푼다라는 얘기가 3원 1차, 2원 1차, 1원 1차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풀어보자. 관찰해 보십시오. X, Y, Z 중에서 소구하기 제일 좋은 문자는 봐요. 개수를 보면 되지. 누가 제일 없어지기 좋아? Y. 그죠? Y가 제일 없어지기 좋습니다. 자, 얘를 1식, 2식, 3식이라고 했을 때 Y를 없애기 위해서 선생님이 1식과 2식을 더해 볼 거예요. 그러면 3x-3z는 6 요런 식 나오겠죠. 자, 그리고 요번에는요 2식과 3식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x 플러스 z는 2야 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오나요? 네, 맞죠? 3x 플러스 z는 2 요런 식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맨 처음에 이 식은요 3원 1차였어요. 그런데 내가 미지수 하나를 줄이니까 얘는 무슨 문제가 돼버리고 있다? 2원 1차가 되고 있어요. 미지수 하나 더 줄일 겁니다.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뺀다. 그래서 얘를 뺍니다.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4z는 4가 나와서 z는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자, z가 마이너스 1일 때 x는 몇 나오겠습니까? 1 나오겠죠. 자, 그리고 x자리에 3식입니다. x자리에 1 넣을 거예요. y, z자리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러므로 이때 y는 몇이 되겠다? 0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지. 맞습니까? 즉 이거예요. 맨 처음에 3원 1차였는데 미지수 하나 줄이니까 2원 1차가 되고 또 미지수 하나 줄이니까 1원 1차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3원 1차, 2원 1차, 1원 1차 미지수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풀면 된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노멀한 3원 1차 연립 방정식이에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두 번째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을 봤더니 얘는 요렇게 생긴 유형이에요. 그래서 얘 봤더니 어때요? 분명 x, y, z 미지수 3개, 식 3개 3원 1차 연립 방정식이죠.
자, 3원 1차 연립 방정식에선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어떤 유형이 있어요? 시작! 3원 1차, 2원 1차, 1원 1차. 얘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변변, 더해 유형이 있어요. 자,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은 식에서 느껴지는 일관된 공통점이 있냐? 없냐지. 자, 요 식 관찰해 보십시오. 자, 식을 관찰해 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어떤 일관된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의 양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더해버리셔야 돼요. 즉,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통째로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요, 3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6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네, 미쳤구나. 4배였어요. 예, 4배는 16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4야 라는 이런 결론을 냈고, 자, 이렇게 변변 더해서 나온 이 식을요, 일식과 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x 플러스 y 플러스 z는 8. 두 식을 더해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당연히 빼야 되겠죠. 자, 빼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4. 그러므로 x는 4라고 하나 나왔어요. 자, 또 할 겁니다. 요번에는 두 번째 식인 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6이라는 식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번엔 마이너스 y만 살아남으면서 마이너스 2. 고로 y는 2다 라고 나오네요. 자, x가 4고요. y가 2고요. 그럼 z가 몇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돼야겠죠. 맞습니까? 예, 요런 식으로 변변 더한 기준식을 가지고 얘를 다시 연립해서 푸는 유형. 요게 바로요, 변변 더해 유형이에요. 되겠습니까? 3원 1차 연립 방정식은 이렇게 유형이 딱 2개밖에 없어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세 번째 유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배우게 될 유형은 1차, 2차 연립 방정식 유형 되겠다요. 자, 1차, 2차 연립 방정식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바로 이런 식입니다. 와우, 미지수 2개, 식 2개 연립 방정식이네. 그런데 위에 있는 식은 1차식, 아래에 있는 식은 2차식. 1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어 있는 유형이에요. 자, 1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어 있는 유형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는요, 1차 속어, 2차 대입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1차 속어, 2차의 대입. 자, 좀 길게 말하면 이거예요. 1차식에서 한 문자를 속어해서 2차식에 대입해요. 그러면 그거는 한 문자가 난 2차 방정식이 되겠지. 우리는 2차 방정식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풀면 나머지 한 문자도 풀 수 있다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는 누구를 죽여버리는 게 편해? x를 죽여, y를 죽여? y를 죽여야지. 왜? y는 홀로 스스리 외로이 넘어가기 되게 좋거든. 반면에 x를 죽여버리면 2분의 라는 분수꼴까지 나와요. 풀 수는 있지만 너무 버거워. 그래서 y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 식은 2x-1 이렇게 나오게 되고, 우리는 y 자리에 무엇을 대입할 거다? 지금부터 2x-1을 대입한다요.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2x-1의 제곱은 2라고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식은 5x의 제곱 마이너스 4x. 자, 플러스 1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은 0이야 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겠네요. 자,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마이너스 아래에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결국 5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x는 마이너스 5분의 1 혹은 x는 1 나옵니다.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5분의 1 집어넣으면 y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5분의 7. x 자리에 1 집어넣으면 y 몇 나옵니까? 1. 그래서 답은요, 이런 식으로 두 쌍의 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노멀한 1차, 2차 연립 방정식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직방이라는 유형이에요. 자, 사실 쉽기는 얘가 제일 쉽습니다. 자, 아래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x 플러스 y는 4고 xy는 3이다 라는 식이 나와 있어요. 미지수 2개, 식 2개, 연립방정식 맞는데 위의 식은 1차식이지. 그럼 아래에 있는 식은 2차식이에요. xy에 관한 2차식이에요. 왜? 문자의 곱이 차수인데 xy 둘 다를 기준으로 보면 1차 곱하기 1차는 2차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도 1차, 2차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이 문제 뭐라고? 시작! 1차, 2차 연립방정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1차, 2차 연립방정식 물론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갖고 얘 한 문자를 소거해서 2차에 대입해서 풀어도 돼. 그런데 시간이 없잖아. 지그시 째려보세요. 더해서 4, 곱해서 3이 나오는 두 개의 숫자를 큰 수부터 한번 얘기해 볼래요. 시작! 3, 1. 근데 문제는 누가 3이고 누가 1인지 몰라.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요. 그래, x가 3이면 y는 1이 될 거고 혹은 x가 1이면 y는 3이 될 거야 라고 그냥 째려보면 막바로 답이 나오는 거. 직방. 그냥 한 큐에 답이 나온다. 직방풀이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유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5, xy는 7이라는 유형이 나와 있어요. 자, 분명 1차, 2차 연립 방정식입니다. 자, 얼핏 보기엔 직방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뭐 직방인가? 더해서 마이너스 5 곱해서 7이 나오는 두 개의 숫자. 모르겠는데 이렇게 될 때 사용하는 세 번째 풀이에요. 자, 세 번째 풀이는요. 이와 같이 직방인 줄 알았는데 계산이 안 되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위에 보이는 x 플러스 y를요. 두 근의 합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x, y를 두 근의 곱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하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 만들어보자. 시작! t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t 플러스 xy는 0이야 라는 이런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2차 방정식 만들면 얘 풀 수 있을 거예요. 얘를 푼다는 건 t값 두 개를 구한다는 얘기지. 바로 그 t값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는 x가 되고 하나는 y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처럼 직방으로 안 될 땐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작업해보자. 시작! t의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7은 0. 그래서 딱 봤더니 역시 예상대로 인수분해 손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으로 풀 거예요. t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7, 4, 28 이렇게 나오네요. 결국 t는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구해놓은 두 분이 하나는 x고 하나는 y인데 누가 x고 누가 y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린 답 어떻게 낸다? 그래, x가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3i일 때 y는 2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3i가 될 거고 만약에 x가 2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3i라면 y는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3i가 될 거야. 원래는요 답을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쓸 수도 있지. 그런데 연필심 아끼려고 수학자들은 어떻게 이 두 개의 답을 이런 식으로 한 군데 부호를 몰아 써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처럼 부호를 몰아서 두 쌍의 답을 한 쌍의 답으로 표현하는 이런 걸 수학에서 복호동순, 복부호동순이라고 불러요. 자, 무슨 얘기냐? 부호를요 그냥 한 큐에 따로따로 써야 될 걸 그냥 복수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복수의 부호를 한꺼번에 써서 표현했다요. 그런데 뒤에 동순이라는 말이 붙죠. 같은 순서라는 얘기예요. 즉 뭐냐?
위에 있는 것이 x라면 밑에서도 위에 있는 부호가 y가 되는 거고, 아래에 있는 부호를 기준으로 x를 잡으면 아래에 있는 식에서도 아래에 있는 부호를 기준으로 y를 잡아야 된다요. 동순이에요. 위면 위로 해석하고 아래면 아래로 해석한다. 되겠습니까? 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야 됩니까? 외워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떠올려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배웠던 연립방정식 유형은 2번 1차 연립방정식. 여기서 뭐 배웠어요, 선생님이? 공식 가르쳤어요. 외우십시오. 자, 두 번째 뭐 배웠습니까? 3번 1차 연립방정식. 무슨 유형이 있어? 첫 번째 유형은 시작! 3번 1차, 2번 1차, 1번 1차. 두 번째 유형은 변변 더해 유형. 자, 그리고 세 번째 1차 2차 연립방정식. 1번 1차 소거, 2차의 대입. 2번 직방. 3번 x 플러스 y 두분의 합. x, y 두분의 곱. t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 t 플러스 x, y는 0.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네. 자, 이로써 1차, 2차 연립방정식 다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하이라이트. 예. 고등학교 수학에서 처음 나오는 2차 연립방정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2차 연립방정식에선 그 가르쳐준 3개의 문장을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얘만 외우면 그냥 90%는 끝난 거예요 라고 얘기했죠. 기억하나 모르겠다. 2차 연립방정식 1 시작.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예, 이런 거 있었지? 선생님이 외워오랬지? 2. 이 창을 모두 속어 이 창의 개수비 같다. 3.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속어해서 1번 유형으로. 기억이 안 나요. 너희들 20번 읽냐? 읽어라. 예. 야, 있어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없는데 어떻게 고등수학 문제를 풀어? 앞에 보이지? 지금부터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1.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가로 열고 상수항이 0.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쓰면서 외워라. 2. 이 창을 모두 속어. 이 창을 모두 속어. 가로 열고 이 창의 개수비 같다. 3번 이렇게 쓰는 겁니다.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속어 해서 여기 화살표 보이죠? 1번 유형으로 해요. 1번 유형으로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1번 유형으로. 자,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요거 외우고 갈 거예요. 1번 3번 읽으면 암기, 3번 읽으면 암기, 3번 읽으면 암기 할 겁니다. 시작!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2번 이 창을 모두 속어 이 창의 개수비 같다. 이 창을 모두 속어 이 창의 개수비 같다. 이 창을 모두 속어 이 창의 개수비 같다. 3.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속어해서 1번 유형으로.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속어해서 1번 유형으로.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속어해서 1번 유형으로. 라는 개념을 지금부터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세 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자. 시작! 2차 연립방정식은 먼저 미지수를 줄여서 풀이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많은 문제 유형이 먼저 미지수를 줄이기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 경우는 차수를 먼저 낮춘 후에 나중에 미지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차수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요. 연립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미지수를 줄이거나 차수를 낮추거나.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메인입니까? 당연히 중학교 때 배운 미지수를 줄이는 게 훨씬 중요한 메인이에요. 자, 그런데 고등수학에서 등장하는 2차 연립방정식은 미지수를 손쉽게 줄일 수 없는 경우들의 문제들로 구성이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미지수 못 줄이니까 차수부터 낮추고
그 다음에 미지수를 줄여야겠다라고 전략을 바꾸는데요. 우리가 방금 전에 외웠던 그 세 개의 문장 있지? 그 세 개의 문장이 바로 무슨 스킬이냐면 차수를 낮추는 스킬에 대한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참고 읽어볼까요? 시작! 연립방정식은 원래 먼저 미지수를 줄이고 나중에 차수를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것이 곤란한 경우는 순서를 바꾸어서 오타예요. 바꾸어서 자, 바꾸어서부터 있습니다. 시작! 바꾸어서 먼저 차수를 낮추고 나중에 미지수를 줄이는 풀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2차 연립 방정식을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그 세 가지 스킬을 이용해서 1차, 2차 유형으로 바꿀 거예요. 자, 1차, 2차 유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풀 수 있어? 1차에서 한 문자를 소거해서 2차에 대입한다.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꾸는 기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1번 뭐야? 시작!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2번 2차항을 모두 속어 2차항의 개수비 같다. 3번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속어서 1번 유형으로 라고 외워서 한번 더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주의사항이에요. 말 그대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생각해보고 한번 읽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연립방정식의 주의사항. 여러 개의 식 중 몇 개의 식만을 이용한 결과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식을 필수적으로 연립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어진 식은 반드시 써먹어야 하기 때문에. 2번 모든 식을 다 이용한 결과에는 미지수만큼의 더 필요한 식을 차수 개수를 고려해서 간편한 식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밑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간편한 식을 선택, 밑줄 쳐놓으세요. 네. 여기 죄송해요. 오타입니다. 더 필요한 식을 선택할 경우 2번은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모든 식을 다 이용한 결과에는 미지수만큼의 더 필요한 식을 선택할 경우 차수 개수를 고려해서 간편한 식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배운 이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와 있어요. 딱 봤더니 어머! 미지수 2개, 식 2개 연립방정식이네? 잠깐만, 연립방정식의 유형 여러 개 있댔는데 이게 무슨 유형이지? 라고 봤어요. 무슨 유형입니까? 2차 연립방정식 유형이에요. 자, 2차 연립방정식 유형 세 가지가 있죠. 1.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자, 가로 안에 들어있는 표현은 뭐냐면 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상수항이 0인 수가 있으면 이거 혹시 인수분해 되는지 한번 살펴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 봤더니 상수항이 0이지, 윗식이. 그리고 요 녀석이 그러면 이 상수항이 0인 식이요.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째려보세요.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면 얘는 몇 번 유형이야? 1번 유형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적어 놓으세요. 외워서. 뭐라고 적을 거야? 시작!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그 상수항이 0인 이 식을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의 제곱은 0이네요.
그러므로 EXX, YY,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결국 EX-Y, X-Y는 0이야 라는 이런 식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가로 곱하기 가로가 0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EX-Y가 0이거나 혹은 X-Y가 0이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선생님이 지금 뭔 짓을 해낸 거냐면 2차식을요 1차식 두 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요 스킬의 핵심은